안녕하세요. 야산 홍요 제 2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는 말씀을 드렸던 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윤력의 세계라고 해서 태양력과 태음력이 있어가지고 태양력, 태음력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태양력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사실 태양력과 태음력을 같이 쓰면서 태음력을 윤달을 이렇게 보통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갈 때는 19년에 7번 정도 윤달을 이렇게 놓게 되는데요. 거의 이렇게 되면 거의 맞아요. 태양력과 태음력에. 그래서 서로 이게 윤달을 삽입해서 태양과 태음의 음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윤달을 삽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태양 태음력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는 주체가 태양력은 말 그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과 달 우리가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해를 중심으로 보는 게 이제 태양력이고 우리가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태음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라는 천체 물리적 천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캘린더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이 캘린더 자체가 사실은 우주 변화의 원리, 시공간의 구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공간의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한 이렇게 관찰을 해서, 어떤 변화의 원리를 추산을 하다 보니까 태양과 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산하면 되겠다 싶어서 태양과 달이라는 걸 가지고 이게 캘린더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태양력과 태음력이 나오게 되고 또 요것을 상호 보정을 시켜서 이것을 역법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우리가 현재 인류가 존재하는 시공간의 형식 구조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지개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의 구조가 달라지니까 시공간의 구조가 혁명적 변화를 한다는 거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태양 태음력이라는 이 두 개의 역을 가지고 상호 보정을 하면서 이렇게 시공간 구조를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걸 활용을 하던 이런 인간의 시공간의 구조에서 지금은 앞으로 오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야산 선사께서는 1948년부터 바뀐 세계에서는 새로운 태양 태음력이 아니라 정력으로 가게 된다고 하네. 정력. 바를 정자 써가지고 정역이라고 하는 거죠. 정역. 달력할 때 측력. 그러니까 태양력과 태음력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양력은 우리가 365에 2425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태음력은 우리가 354일 정도 돼. 이게 1년이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개를 보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양력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과도하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또 보정을 하게 되면 음도 과도하게 되는 거죠. 음과 양이 과도하게 되는 현상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360을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하다고 하는. 이게 360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과도하게 이제는 이게 5.2425가 매년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전개가 될 때 이 공으로부터 공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서 현상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가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은 에너지가 바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공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가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계가, 우리 현실 세계가 그 공으로부터 조성돼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 공이라는 것으로부터 계속 5.2425가 계속 매년마다 이게 더 나오는 거지. 그리고 태음력은 그것에 맞춰서 음을 더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음도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니까 360을 기초로 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자꾸 축적이 되면서 어때? 이 세계가 형성되면서 이 세계가 발산구조, 자라난 거죠. 확장해 온 거죠. 확장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도달하는 세계는 360 정역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확장한 그거를 따져보니까 360을 기준으로 보면 1260이라는 그 숫자 정도가 에너지가 과도해졌다고 하는 거죠. 이거 공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으로 다시 수렴해 간다. 1260이라는 에너지를, 시공 에너지를 다시, 그러니까 시공간화된 에너지 1260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공으로 소멸시켜야지만이, 소멸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60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데 이 정력세계가 이렇게 올 때 이 정력세계를, 우리 그 야산선사께서는 이거를 이제 경원력으로 보는 거예요. 경원력. 이 정력의 다른 이름이 경원력입니다. 그러니까 야산선사께서는 경원력이라는 거를 만드셔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경이 원이든 경이 시작이다라는 경으로 시작하는 역이 이제는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1260이 이제 과도하게 지금 과도하다는 표현 자체가 이 시공간이 나오려면은 과도하게 나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60세계와 지금 현재 인간의 세계와 이 정력 세계는 360세계는 신의 세계, 이게 신의 세계. 그러니까 이 경원력의 세계는 신의 세계고, 그러면은 이 태양태음력 세계는 무슨 세계? 이거는 태양태음력 세계는 이거는 인간의 세계잖아요. 인간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이렇게 바뀌는 게 역법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의 세계가 천지개벽된, 그러니까 우리가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세계가 열린 거죠. 이렇게 시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그것이 뭐 지축이 바로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축 바로 쓰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인간이 신이 되는 건데 지축 바로 쓰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지축이 바로 쓰든 안 쓰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정도의 환경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래. 그래서 이건데 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공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던 1260을 흡수해드리는 과정이 있다, 공제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풍 대가와 뇌산 소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과도하다라는 뜻, 대과. 그러니까 1260이, 그 360에 비해서 365와 2425로 갔으니까 5.2425만큼 계속 매년마다 증강을 했으니까 그것이 과도하게 된 부분. 그것을 대과된 부분이 있고 소과된 부분이 있는데 그 합쳐서 이 과도하게 된 부분이 1260인데 이것을 소멸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과된 시공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으로부터 나온 나와서 이 시공간을 형성했잖아요. 그 에너지 물질을 회수한다는 거죠. 회수를 해서 공으로 회수할 때 어디로? 웜홀로 회수해드린다는 거죠. 웜홀로 회수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열게 되는데 그게 360세계인데 왜 360의 세계가 되냐면은 이때 신은 정음 정량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의 에너지를 자유로 공의 에너지를 자유로이
다루는 존재예요. 다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도한 에너지가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우주 자연 자체가 지금 전개된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60세계의 신적인 세계에서는 이때 신으로 된 인간은 그 세계의 시공을 자유자재로 창조하고 소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360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65로 만들 수도 있고 367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공으로부터 빼낼 수가 있다. 빼고 다시 소멸시키고 빼고 소멸시키는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기본 수로 360으로 잡아서 정력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인간은 5와 2, 4, 2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과하게 된, 그러니까 이렇게 증강하게 된 시공의 축적된 시공 에너지, 그것이 이제 달이 되고, 태양이 되고, 달이 돼서, 태양계가 되고, 이 우주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을 소멸을 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이 세계로, 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이제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력을 제1력이라고 하고, 태음력을 제2력이라고 하고, 바로 경원력, 정력을 제3력이라고 해서, 세 번째 역법이 나와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원력의 세계고, 그것이 바로 신들이 사는 세계를 뜻하는 그 세계의 역을 추산을 했다기보다는 그 세계의 역을 고안을 한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야산 선사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경원력을 어떤 사람은 신이 됐고 어떤 사람은 신이 안 돼. 지금 중간 과정이잖아요. 어떤 과정이? 1260을 소멸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원력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 경원력의 세계로 점점 변해간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원역법에는 경원력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천공력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365.2425일이 1년 지나면은 5.2425일만큼 그냥 소멸시켜버려, 그냥. 천공, 그러니까 공에다가, 하늘의 공에다가 그냥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1일이 됐어.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그냥 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공. 이해가 되시죠? 그냥 공이야. 그 다음에 새 1일은 언제부터요? 6일째부터 1일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4, 2, 5니까 이제는 한 4번은 5일 다음에 6일째가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1일 다음에 1월 1일로 바로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경원력은 12월 31일이 끝나면은 1, 2, 3, 4, 5일까지 그냥 공이야, 0이야, 0. 그 다음에 6일째가 현재의 6일째가 1월 1일이 이렇게 이런 개념이 됨으로 해서 6일 동안을 이렇게 소멸시킨다라는 이것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는 천공력을 이제는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360세계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또 2, 4, 2호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합하면은 4년마다 한 번씩 어때? 6일 동안 4년마다 한 번씩 6일 동안 공의 세계로 소멸시키고 7일째 되면 1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이런 개념, 이런 방식의 어떤 경원력을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법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소멸시켜 나가는 거구나. 결국 계속 공의 세계로 소멸시켜 나간다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천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도한 1년에 과도한 5.2425를 어디다가 소멸시키냐면 곤괴에다가 공괴에다가 소멸시켜버리는. 곤이 어떻게 생겼어요? 곤괴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이 곤괴를 야산 선사께서는 이 곤괴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이 곤괴가 공이라고 보는 거죠. 이 곤이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다. 요 곤괴를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소멸시켜 들어가는, 소멸시키는 게. 그래서 청공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괴. 그러니까 이 곤괴는 우주의 어머니잖아요. 우주의 어머니 몸속으로 소멸시켜 버린다. 그런 개념을 이제는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원력을 창제를 한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이 역법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계가 개벽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법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변해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역법으로서 이것을 구상해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쓰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쓰겠어요? 이미 신이 된 사람은 이 경원역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신이 된 사람이 무슨 역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변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모범적인 표본, 어떤 지침, 어떤 이정표? 그런 역할을 하는 역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저는 그렇게 본다. 그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곤괴로 봤다고 하는 거죠. 곤괴로 봤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청공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원력의 특징의 하나가 청공력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을 공괴에다가 5.2425를 소멸시킨다. 그와 이와 같은 이치로 제가 여기를 곤괴가 발동을 하면서 1260이라는 그러니까 과도했던 이 현상계를 구성했던 그 에너지를, 시공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과정. 그래서 그것을 0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것이 바로 태풍대과 내산소가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주역이라는 것을 이분은 이제는 이 태풍대계와 내산소가를 가지고 1260이라는 과도한 에너지를 공이라는 웜홀 세계에다가 소멸시키고 새로운 신인들이 이제는 출현하는 개벽된 세계에서의 경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소멸하고 다시 재구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역 자체가 재구성되는 과정 자체가 인간과 이 우주 자체가 변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것을 이제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태풍대계와 내산소가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적으로 오늘은. 자, 그럼 태풍대계와 내산소가는 뭐냐? 일단은 우리가 소강절이라는 이분은 이제는 선천 복귀8개 64개 방위도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할 때에 사정괴, 4개의 사정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 우리가 360세계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강절 선생도 360으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360으로 만들 때에 이분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게 총 64개잖아요. 64개니까 이게 따지면은 64개가 각각의 효가 6개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84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8개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64개로 대성계로 만들면은 다 합하면은 효를 다 따지면은 384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360개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60개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4개를 빼야 되는데 4개를 46에 24. 그러니까 384에서 24를 빼려면 그걸 4개의 괴를 빼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사정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때에 360수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4개의 괴를 뺄 때에 소강절은 이것을 건공감리로 뺀 거란 거예요. 건공감리라는 4개의 괴를 우리가 여기에 있자는 여기 곤, 감리.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으로 건공감리. 그러니까 우리가 64개, 8개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남쪽 곤, 감, 리. 4개를 사정계를 빼니까 나머지 60개의 괴니까 또 거기 다 6개 효식이 있으니까 360효가 나오는 거죠. 건공감리가
사정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정괴를 뺀다. 4개의 정위치에 있는 걸 빼면은 360수가 나오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소강절의 한국경세 연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한국경세 연표상에서 우리가 365와 2425를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과도한 부분이 1260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이제 소멸해 나가는 이제는 후천의 그 변화가 오는 시점에 이 중천개벽에 오니까 소강전 선생께서는 다시 이거를 쓰질 않고 이제는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강절의 이 그 환극경세 연표는 1260이 과도한 것이 드러내주는 어떤 일종의 연표 이것도 이 캘린더죠. 이 캘린더인데 이 캘린더를 이제는 버리고 야산선사께서는 자신이 새로운 캘린더를 만들게 그것이 경원력인데 그 경원력을 만드는 발상 자체가 이분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역시 주역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괴로 이제는 둘러치게 되는데 여기서도 4개를 빼야 돼요. 그렇죠. 64개니까 64개 중에서 64개가 이게 6개 효식이 있으니까 384니까 4개, 여기서는 4윤계라고 해요. 4윤계를 빼는데, 4윤계, 이걸 빼는데 그것이 소강절은 건공감리로 뺐지만은 이분께서는 감리, 기재, 미재로 뺍니다. 감리, 기재, 미재. 감리, 기재, 미재. 이렇게 4개의 괴를 빼게 되는 거예요. 4개를 괴 빼고, 그러면 60개가 쓰잖아요. 60개가 쓰니까, 60개가 되니까 이것을, 360세계를 표현해야 되니까, 다시 6효가 들어가니까, 3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선우천 분해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소강절 거는 이제 포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버려라. 이 소강절이 하는 거는 여기 1260 과도한 게 나온 거를 표현해 주는 요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추산하고 고찰을 했으니까 고찰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역궤에 따라서 서계를 배치를 하면서 서계의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역을 이제 이 달력을 만들 때 우리가 요거에서 4개 여기도 역시 사용계를 빼야 되니까 그것을 감리, 기재, 미재로 빼자. 그러니까 건곤 대신에 뭐를 뺀 거예요? 기재, 미재를 뺀 거죠. 기재, 미재를 빼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만든 거죠. 하면서 감리, 기재, 미재를 여기다가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역의 중천 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감리, 기재, 미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 감리, 기재, 미재라는 거 우리가 주역으로 보면 주역의 석의 순서로 보면은 여기 맨 감리 상경의 끝에 2개 감리 그 다음에 하경의 끝에 2개 수화 기재 화수 미재가 있잖아요. 기재 미재 그러니까 각 상경과 하경에 두 개를 씩을 뺀 거예요. 요 2개를 윤계로 본 거예요. 감리, 기재, 미재 감리, 기재 그러니까 앞에 감리는 뭐예요? 요거 감리 요거 그러니까 상경의 끝 기재, 미재는 하경의 끝 2개를 빼니까 실제로 그 상경 선천의 끝은 태풍대가고 후천의 끝은 내산소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검부터 시작해서 28대가까지가 선천이고 28대가부터 62소가까지는 후천이고 감리, 기재, 미재는 이거는 패물기다. 패물기 그러니까 어떤 우주 변화가 우주가 그냥 멈춰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겨울과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만드는 폐물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선우천 분해도로 이렇게 만드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대가와 소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또 여기도 그래서 대가와 소가가 그동안 1260이 넘친 거를 이제는 소멸시켜 나가면서 대과 소가의 이치를 이제는 소멸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경원력이라는 거로 이제는 이렇게 역법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하면서 요게 이제는 상경은 대과, 하경은 소가가 끝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또 경원역을 만드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대가와 소가를 태풍대가를 벌써 몇 번 이전에 그 강좌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개념이 잘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하려는 대가와 소가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대가와 소가. 자, 태풍대과라고 하고, 내산소가라고 하는 개념을 잡으려면은,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태풍대과, 자, 우리는 상수로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태풍대과와 내산소가, 이 태풍대과와 내산소가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이 역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는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상을 가지고 이제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심볼을 사용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각형이 있을 때에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삼각형은 이렇게 잡을 때 정삼각형으로 있으면은 요게 산처럼 생겼잖아요. 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산이잖아요. 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죠. 그렇죠. 산. 그러니까 여기가 산이 이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260이라는 것을 공에 소멸시키는 과정이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습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빈몸 활성화 과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궁을영부 운행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태풍대가와 내산소가를 설명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태풍대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산소가 할 때 이걸 이게 산 아닙니까? 산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산이 높으면은 산 골짜기가 있잖아요. 산 골짜기에는 뭐가 있어요? 산 골짜기에는 연못이 있어요. 그렇죠. 연못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속리산이나 금강산이나 가보신 적 없죠. 이런 산에 가면은 산이 높으면은 계곡도 깊고 거기도 연못도 깊은 연못이 있어요. 크고 깊은 연못이 있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이것은 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산이죠. 산의 형상이고 우리가 요게 산이 되고 요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택이 되는 거죠. 택. 그렇죠. 이게 택이에요. 그러니까 산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택은 거의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골짜기가 있는 데가 밑에 산이 있는 데가 골짜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산이 있는데 골짜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이 높으면은 여기가 호수물이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흐른다든가 뭔가 호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연못이 생기잖아요. 연못. 그렇죠. 그래, 요런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높은 산에 가보시면은 산 좋아하시는 분들 어때요? 산에 가면 항상 물이 졸졸졸 여기에 연못이 있다. 이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산택은 뭐예요? 산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합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산과 택은 하나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산택은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이렇게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고 택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산이 여기 있었잖아요. 산이 여기 있으면은 택은 어떻게? 택은 산이 있는 택이 있는 곳은 뭐예요? 택이 있는 곳은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못 안에는 물이 차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차는 공간이 우리가 바다 같은 호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아래쪽 하단전. 여기에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여기 삼각형 역상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가 택이고, 그렇죠? 여기가 택이고 여러분의 첫 번째 차크라에서 두 번째 차크라 사이가 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택. 그리고 산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산이 있고 밑에는 택이 있어요. 그렇죠. 택.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산택,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 머리에 산이 있고 아래에 연못이 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태풍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태풍 대과라는 게 뭐냐. 자, 풍이라는 게 뭡니까? 상을 봅니다. 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이라는 한자는 어디서 온 겁니까? 풍이라고 하는 한자는 원래 봉황의 봉자에서 온 거예요. 봉자. 여기서 봉. 그러니까 내부 한자 사전 보시면은 봉황새 봉자에서 온 거예요. 봉. 그러니까 원래 이 풍이 봉에서 온 건데 나중에 이것이 바람풍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그 양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날개. 그렇죠.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 날개를 뜻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감싸 안고 있는 요거 있죠? 요게 날개.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휘젓고 있는데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요거 뱀이 있단 말이에요. 요건 뱀. 그러니까 우리는 풍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실은 용봉을 뜻하는 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풍은 뭐예요? 뱀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봉황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조류는 파충류로부터 진화를 했습니다. 그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서 이 파충류가 뱀 종류의 뱀의 날개가 달린 게 봉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벌레가 그 나비가 될 때 벌레는 뱀이고 거기가 날개가 달린 그 나비는 뭐예요? 봉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개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원적으로도 뱀과 바람과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바람풍이잖아. 이 바람, 우리의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뱀으로 변해요. 뱀. 나중에 뱀.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뱀이다. 근데 뱀이 날개가 다니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변해요. 그래서 이 원래 이 하나의 이 바람과 뱀은 어원이 같아요. 뱀은 어원이 같다. 그것을 프리암. 우리가 이제 발음할 때 프리암이라는 그 발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그 프리암으로 돼서 하나는 풍 이렇게 발음이 같고요. 하나는 프리암이 뱀. 우리가 뱀을 뭐라고 그러죠? 비암이라고 그러죠. 뱀 이렇게 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뱀. 그러니까 바람풍과 뱀은 원래 어원이 같대. 프리암이라 하나의 어원에서. 그러니까 원래 바람풍은 뭐예요? 그러니까 봉황이죠. 그러니까 봉황과 뱀은 어원이 같은 거야, 원래. 봉황과 뱀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뱀과 봉황은 뭐예요? 둘 다 그 알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종이라는 거 원래. 그런데 그 같은 종인데 형상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신선은 뭐예요? 신선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신선은 종류가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뱀과 봉황은 종류가 같고 나비의 그 벌레하고 나비는 종류가 같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의 이치를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그 상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에서 봉황이 된다. 같은 종류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 종이 원래 같으니까. 인간이 신선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신선이거든. 원래 종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신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종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신선이 되는 거나 뱀이 봉황이 되는 거나 벌레가 나비가 되거나 뭐 벌이 되는 거는 이게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벌레와 나비, 뱀과 봉황, 인간과 신선 요런 개념으로 짝을 이루면서 대응하면서 설명을 하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을 뜻하는 것이고 뱀은 뭐예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풍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자, 태풍 대과할 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뜻하는 건데 이 바람은 봉에서 온 거니까 원래 하늘에 있는 봉황이 하늘에 새가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새가 있으니까 이거는 태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택이 위에 있고
풍이 아래에 있으니까 연못 아래로 새가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늘에 새가 있었는데 이 새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늘에 새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늘의 새가 이렇게 들어오는, 자, 여기가 분명 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 산 위에 새가 있었어요. 그렇죠. 산 위에 원래 새가 앉아 있었는데, 새가 산 위에 있었는데, 왜 산에다가, 절벽에다가 집을 짓거나, 아무튼 그 나뭇가지에다 집을 짓고, 나뭇가지 위 끝에 열매 끝이 바로 거기가 산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 있다가, 어떻게 돼?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새가 있다가, 이걸 뭘로 표현하면 이 최라는 한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아니, 여기 산새라는 뜻이에요. 아직 산에 있는 거니까 요건 아니고죠, 이제는. 아무튼 산에, 산 위에 새가 앉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그걸 산신령이라고 그래. 산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이산이라서 시나이산에 우리가 하나님을 뜻할 때 이제 야훼다 이렇게 할 때 야훼가 산신이야, 산신. 그러니까 올림푸스에 제우가 있잖아요. 제우스가 있잖아요. 그렇진 것처럼 신들은 산에서 산다고. 산의 세계에서 산다고, 산에. 근데 신들이 산 위에, 올림푸스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신들은 뭐예요? 날개 달린 존재들이잖아. 날아다니는 존재들인데, 신선들이 원래 산 위에서 사는데, 산 위에서 살던 신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선의 기운이, 그러니까 이게 산 위에 있는 신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바람을 타고 하강을 하는 거죠. 하강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택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요게 택. 그러니까 태풍대과라고 하는 것은 택으로 들어간 거야, 택. 그래서 골짜기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었던 새가 골짜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물속 깊이 들어갔다. 들어갈 때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갈 땐 오리가 들어가네요, 오리가 물속 깊이, 물새. 그러니까 물새가 누가 있어요? 학이라든가 백조라든가 이건 다 물새들이잖아요. 그래 두루미 이런 건 다 물새, 오리 같은 거. 그러니까 그 하얀 새들은 어때요? 하얀 새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니까 물속 깊이 들어가게 되네. 물속 깊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태풍이죠. 태풍인데 그것이 대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기운이 대죠. 바로 그 대가 하늘이 대란 말이에요. 하늘은 큰 존재란 말이에요. 큰 존재가 하늘에 있는 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이나 부처나 그리스도는 대인이란 말이야. 하늘에 있는 대인들이, 신선들이, 신선의 기운이, 그런 뜻이죠. 신선의 기운이, 그리스도의 기운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비로자나불의 기운이 바람을 타고 내려온다. 새로 돼서 내려왔는데, 그렇죠. 바람을 타고 새가 돼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어떻게 돼? 대과가 했다는 건 여길 지나쳤다는 거잖아요. 택을 지나쳤다는 뜻이잖아요. 태풍대과는. 과라는 게 뭐예요? 지나쳤다는 뜻이에요. 지나쳤다. 지나가십니까? 중국에서 제가 물건 살 때, 제가 다른 사람 물건 사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꼬치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 여기 물건 사지 말고 꼬치 꼬라이는 뭐야? 와라. 나한테 와라. 꼬치는 지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꼬라는 얘기, 꼬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꼬라이는 지나쳐서 와라. 거길 지나서 나한테로 와라. 그런 뜻이고, 꼬치는 나를 지나서 가라. 그냥 뜻이에요. 이게 꼬라는 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새가 어떻게 내려왔는데 지나갔어. 너무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새가 내려가서 방출이 되면은 뭐야. 이게 누설이 돼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새가 여기 들어가서 뭐예요? 지금 뱀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서 뭘 만들었어요? 새가 뱀 속에 들어가니까 이 뱀 알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이 뱀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알 속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 뱀의 알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뱀의 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알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인데, 이 알이 바로 뭡니까? 이 알이 여기서 생성이 되는데, 요 새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 뱀의 알로 들어갔다는 거지.
알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뱀이 이 알을 품고 있지만은 요 뱀 알 속에 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태풍대가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태풍대가다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지나쳐가지고 택을 지나쳐서 이 뱀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 연못의 맨 바닥 연못의 요 바닥 있잖아요. 요 바닥 끝 지점에 있어요. 알이 아주 가장 깊은 곳에 있어. 그래서 이것을 조개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개알이다. 물속 깊은 곳에 진주는 누가 품고 있어요? 조개가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개알로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 깊은 곳에 오리, 백조, 기러기 같은 것들이 물속 깊이 내려가서 그 자신의 기운을 어디다 들어간 걸, 이 알 속에 들어간 거죠. 이 진주알 속에. 그러니까 이 진주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진주알이 바로 쿤달리니라는 거예요. 쿤달리니.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렇게 물속 깊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발동을 한 겁니까? 이 새가 왜 들어왔습니까? 새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건구호도에서 여기 이곤이 발동을 한 거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몸 안에서 그 공이 발동을 하면서 1260수, 지금껏 이 세계를 만드는 1260수를 소멸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멸 작업을 시작할 때 태풍대가가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태풍대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이 인간의 몸 안에서 바로 이 웜홀 공이 작동을 해서 한마디로 1260이라는 과도한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칠 때 태풍대가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들인다는 거죠. 사람 몸속으로 잡아들인다. 그런 얘기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공이 발동한다고 하는 거죠. 공이 발동을 해서 잡아들인다. 그러면 여기서 새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니? 이것이 태풍대가는 여기가 태풍대가인데 새가 어떻게 되니? 대가된 것들이 인간의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태풍대가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태풍대가고 뇌산소가는 뭐예요? 뇌산소가는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은 봉황이지만은 뇌는 뭐냐면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뇌는 그러니까 이 풍은 뭐냐면 풍은 이게 손괴를 뜻하는 거예요. 손괴. 태풍대가 손괴는 이것은 닭을 뜻하고 봉황을 뜻하는 거죠. 봉황을 뜻하고 이런 개념인데 여기 이제 풍이고 태풍대가 그 다음에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뇌라고 하는 것은 번개잖아요. 번개. 그렇죠. 번개인데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진괴를 뜻해. 진괴니까 이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벼락진자를 쓰는데 이것은 용을 뜻한단 말이에요. 용. 그러니까 이것은 용뱀을 뜻하네요. 용뱀. 그러니까 용뱀. 그러니까 이게 용뱀이니까 어떻게 이 내산소가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서 알이 어때? 알이 깨지면서 이 두 개의 기운으로 깨지는 건 아니죠. 요 알 속에서 이게 자라나는 거죠. 뱀이 자라나는 거죠. 뱀의 형상으로 일단은 새의 기운이 들어갔지만 뱀의 형상으로 자라날 때 요것이 어때? 음양의 기운을 합쳐 가지고 요게 바로 뇌라는 거죠. 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입니다. 용뱀. 그러니까 용뱀이 어떻게 합니까? 용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산 있잖아요. 산. 자, 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올라오는데 자, 요게입니다. 요게 올라올 때 요게 뱀이 들어가 있는 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왔을 때 이 산을 지나치는 거잖아요. 너무 올라가면 산을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딱 오는 시점이 내산소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이 밑에 있는 알이 여기서 형성될 때가 태풍대가고 이 알이 올라올 때 여기 끝에 올라왔을 때가 여기 올라왔을 때가 내산소가를 가리킨다는 거죠. 요 알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내산소가, 이것은 태풍대가. 그러니까 뇌라는 게,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용이니까 뱀이 지금 용뱀이 산 위에 있다 그런 거잖아요. 요게 산괴고 요게 용이란 말이에요. 용이 산 위에 있다. 용이 산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용이 산 위에 있으면 안 되고 봉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봉황이. 그러니까 원래 봉황이 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용이 산 위에 있으면 과도하게 지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건 뭐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너무 과도하게 올라오면 안 돼.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시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태풍대과는 봉황이 뱀알로 들어가는 것이고, 뇌산소가는 뱀알이 봉황의 알이 되는 과정, 여기 되는 지점에 올라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태풍대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끝으로 가면은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봉황이 뱀알 속으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뇌산소가는 뱀알이 봉황의 알 속으로 봉황의 알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뱀이 너무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죠. 봉황의 알이 돼야 돼. 봉황으로 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풍대과는 봉황이 뱀알 속으로 마무리되는 고, 요거는 뇌산소가는 위로 가서 여기서 봉황의 알로 변하는. 그러니까 주체가 여기는 밑에는 뱀, 위에는 봉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뱀과 봉황이 내려가고 다시 봉황이 내려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이 돼서 올라와서 다시 봉황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봉황이 내려와서 뱀알로 들어가서 뱀이 된 뒤에 뱀이 올라와서 용뱀으로 올라와서 용뱀이 다시 봉황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표현해 준 것이 태풍대과와 내산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태풍대과와 내산소가라는 개념 자체는 하늘의 기운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기운이 봉황의 기운으로 이렇게 봉황의 기운을 타고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하단전 아래쪽에 그 뱀알을 만든다. 그 뱀알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뱀알에서 이렇게 뱀이 자라면서 알 속에서 자라면서 올라온다.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봉황으로 변한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뇌산소가는 그러니까 뇌산소가가 의미하는 거는 뱀이 봉황으로 변하는 요 지점을 의미하는 거고, 태풍대과가 의미하는 거는 봉황이 뱀으로 변하는 거고, 여기는 뱀이 봉황으로 변하는 거고, 요런 그 두 개의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그 소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용뱀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용뱀이 됐죠. 여기서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대화 시점에 또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봉황이 내려오고 봉황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뱀알이 돼서 올라가고 요런 그 내려오고 올라오는 그 운동, 이 운동을 통해서 태풍대과와 내산소가의 이 과정을 통해서 1260수라는 것을 공으로 소멸시켜서 사람이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을 또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기운과 합해서 자신도 신선이 되는 봉황이 되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원래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에너지를 하늘의 에너지와 합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이 태풍대과 내산소가라는 게 요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면 태풍대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쿤달리니가 태풍대과의 끝은 쿤달리니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내산소가의 끝은 뭐예요? 내산소가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산소가에서는 사람 속에 신이 나오는 것이고, 내산소가는. 태풍대과는 뭐예요? 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쿤달리니 알로 변성되는 것이 태풍대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태풍대과는 쿤달리니 형성 과정이고, 내산소가는 뭐예요? 그 쿤달리니를 기초로 해서
신선이 되는 것이다. 신선이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태풍대가와 내산소가가 이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태풍대가는 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쿤달리니를 형성을 하는 것이고, 내산소가는 쿤달리니를 바탕으로 해서 그 쿤달리니가 성장하면서 다시 뱀에서 봉황으로 변하는 그 과정이 내산소가 과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그 비로자납을 그 그리스도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고,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대로부터 나온 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라는 것은 아버지고 소라는 것은 아들,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로부터 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는 뭐예요? 아기는 우리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로 갓난아이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갓난아이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대고 갓난아이는 소니까 이런 개념에서 또 대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과다 소가다라고 하는 게 대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우주의 그 본원에 대한 개념이고, 소라는 것은 우주의 본원으로부터 파생돼 나온 그 자식의 개념이 되니까 대다 소다 이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 그리고 이것은 어른이고 갓난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대소가 이런 개념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풍대가 내산소가의 그 상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태풍대가 내산소가라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결국 주역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상경과 하경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에서 운행을 하면서 이 인간이 신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사실은 주역 전체 괴가 다 이 주역이라는 64개가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은 태풍대가 내산소가 그 상으로 이렇게 그 이해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